아, 안녕하세요. 주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또 마이크를 또 설정이 잘,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시 30분이 됐으니까요. 오늘 또 어떻게 영상을 진행할지 먼저 설명드리고요. 성현님 반갑습니다. 설명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첫 번째로는 오늘의 시황, 오늘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시작해서 투자자별 매매 현황, 누가 또 매수를 하고 있고, 누가 또 매도를 하고 있는지 참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조선주들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식시장을 일희일비 하다 보면은 모든 종목에 아주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뭐 가다가 주춤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을 또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종목 발굴하는 방법,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어떤 식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간단하게라도 종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에 가치 투자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그 부분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개별 종목별로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가는지 매매 노하우도 오늘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또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주식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6% 떨어진 2504.79포인트, 2포인트, 뭐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 286종목에 하락 종목 568종목으로 8종목으로 월등히 이제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침에 오전에 1% 이상 하락하던 그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서 0.4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끌어올렸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좀 많이 오르는 종목이 있고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강한 섹터가 좀 눈에 띄고 있고 또 오늘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내동매매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0% 떨어진 824.9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504종목 상승에 904종목 하락으로 이 하락 종목이 월등히 또 많은 시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마찬가지로 1% 이상 하락하다가 밑거리를 달고 쭉 올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우상향 추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상승할 수만은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기도 하고 뭐 다시 쭉쭉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쭉 떨어지기도 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하루 등락을 보면 4% 이상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장 때문에 어제와 오늘 같은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 사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항상 시장은 흔들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좋은 종목은 흔들림이 지나가면 더 큰 상승으로 보답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기업을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투자 판단에 대한 신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시장의 흔들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흔들림을 활용해 매수를 해야겠죠. 자, 오늘 이제 제가 조선 기자재 종목 정도까지만 보고 주준아님께서 또 설명을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성강밴드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다 같이 성강밴드를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자, 성강밴드 오늘 10.34% 오른 1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주를 크게 따면서 관련 기자재 종목들이 주가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공부한 지가 벌써 1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3년을 보유할 생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드렸는데, 이제 1년째 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번을 눌러주세요. 아마 뭐 많은 이제 분들이 지금 실시간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많이 보유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이러한 성광밴드를 비롯해서 태광, 하이로코리아, DK락 등 많은 종목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는 사실 원하는 물량을 매수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기관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살짝 선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요 정도 구간. 우리가 매집한 구간이 요 정도 구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마지막 만원 부근에서 이전 고점을 넘어갈 때 이런 한 번의 흔들림을 추가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줬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전 고점의 차트만 보고 이런 고점, 이제 11,000원 부근에 있는 고점만 보고 차트를 활용해서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보고 매매를 해나가면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을 볼 수가 없죠. 기업의 가치와 조선업 호황 등 다양한 관점으로 본다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지속 보유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단숨에 60% 이상의 수익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때 매도한 사람들은 후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러한 수익의 순간이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은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보유의 시간, 주가가 흥분하기 시작하면 매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기 전의 모습과 상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종목도 이러한 관점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급등 이후에나 이러한 종목들만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급등을 하면 언론에 노출되고 점차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올라가지 않을 때는 대중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임을 잊지 말고 다음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을 잘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종목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종목은 조정이 들어오고 아직 못 나간 종목들, 아직 못 간 종목들이 다음날 갑자기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해서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주식을 미리 선침해하거나 이미 간 종목은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준아님께서 다음 이야기 연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은데요. 배꼽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또 오늘은 또 집중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주준하는 같은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까지도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좀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성강밴드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1번을 눌러주셨는데 못 샀다고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날아가고 나면 그렇게 아쉬워하는 게 이게 좀 대부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심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광밴드 매수하고도 약 1년 정도 박스권에 갇혀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종목이에요. 처음 매수하고 나서는. 근데 결국에 올라가고 나면 놓친 게 후회되게 되는 종목이죠. 놓친 걸 후회하기보다는 이렇게 또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이렇게 상승하기 이전에 또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 매력이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매수를 해나갈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종목에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종목 선정을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뉴스나 리포트 등을 활용하기보다는 그 다트 전자공시를 통해서 회사가 하는 일, 유보율이나 즉 현금, 그리고 부동산 등 정말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주가의 흐름과 왜 이 종목이 주목받지 못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 상승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 그런 많은 부분을 파악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를 해나갑니다. 아, 그쵸. 스카이님. 만 원에 매수해서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대박이죠. 뭐, 정말 오래 기다리는 동안 스카이님도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또 대박을 누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잠깐 빠졌지만. 먼저 제가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을 왜 선택했고 왜 매수했는지 어떻게 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가치 투자의 선두주자 하워드 막스의 고전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좀 고전이라서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읽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시간이 된다면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메인 화면에 제가 오늘 그 캡처해가지고 그 책을 보여드렸었죠. 가치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증권이나 자산의 내재 가치를 분석한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투자 세계에서는 무엇에 대해 옳은 것이 지금 당장 옳다고 입증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이다. 가치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 있으되 그에 대한 신념이 약하면 큰 도움이 안 된다. 한편 가치 평가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신념만 확고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정확한 판단과 그에 맞는 신념의 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고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적자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기업들을 정말 평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요. 그 지금 이 하워드 막스의 책에서처럼 종목을 정말 좋은 종목을 발굴했지만 신념이 없다면 그 종목을 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기 어렵고 그 종목에 대한 신념만 가지고 종목이 가치가 없는 종목이라면 또 반대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왜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율촌화학을 매수했었던 이유는요. 율촌화학은 포장지, 그 농심의 라면 포장지와 박스 골판지를 만드는 캐시카우를 확보한 상태에서 2차 전지 배터리 파우치 개발에 성공하면서 성장 가치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로 제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정말 여러 번에 거쳐서 함께 공부도 했고 리뷰도 정말 여러 번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종목들은요. 그 구독자분들 오래된 구독자분들 정주현님이나 뭐 항상 와주시는 뭐 이런 구독자분들은 제 종목이 좀 생소하지만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대중의 관심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적자인데 이런 종목을 왜 유튜브에 공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제가 또 좀 이따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일을 누르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종목들을 발굴할 때 가장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부분은요. 이 회사가 캐시카우가 확보된 상태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는 이 회사가 이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발전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요. 부채가 적고 현금을 많이 확보한 기업이기에 잠깐의 적자는 전혀 문제될 수 없는 그리고 주주들에게 꾸준히 배당을 줄 수 있는 지금 당장 적자라고 해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조정으로 인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현금이 더 확보돼서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때까지 주가가 좀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막 이렇게 바라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성광밴드와 마찬가지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식시장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사실상 지나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도 유난히 주식시장에서는 더 길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 종목을 1년 전에 영상에서 함께 공부를 할 때 매수했습니다. 약 한 요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매수하고선 엄청나게 깊숙이 눌렸죠. 계속 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 눌리고, 두 번 눌리고, 가는 척 하다 또 눌리고, 작게도 눌리고, 깊게도 눌리고, 여러 번 눌렸었는데요. 이렇게 눌림목이 줄 때마다 투자자로서 기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매수하자마자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아주 깊숙한 눌림목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 종목이 제가 바닥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수익 중이었던 종목인데요. 그 자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심리적으로 지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주가를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판단이 틀렸다라는 의심이 들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 당시에 제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다만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급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가지도 못한 종목인데 이렇게 깊게 눌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바닥에서 완전한 바닥을 맞춰서 매수하지는 못하는 투자자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방향을 바꿀 때 오히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비싸게 하는 편인데요. 깊숙하게 눌린 이후에 서서히 방향을 바꿔갈 때마다 지속 관심을 가지면서 수량을 늘려나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1,000만 원을 매수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한다면 처음 매수할 때는 한 1%, 100만 원 정도를 그냥 툭 던지듯이 매수를 해둡니다. 제 계좌에 이 종목이 있어야만 더 그 종목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석해 나가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계좌에 그 종목이 있어야 그 주가의 흐름을 더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그 당시에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목적지가 정말 아직 멀리 남아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주가가 깊숙이 눌릴 때마다 아주 분할 매수로 지속적으로 천천히 모아나갑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는 대로 또 피라미딩 하면서 모아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KT나 삼천리 같이 그냥 완전한 바닥에서 매수한 후에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요. 그 종목들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제대로 된 수익을 누리고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댓글에 소미코코모님께서 율초나악 보유하고 있다가 좋은 수익이 됐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혹시 나도 율초나악 아직 보유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1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주가 차트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요. 이때 보이시죠? 강한 음봉. 이날 8월 16일입니다. 네. 하루 만에 8%가 하락하면서 아주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고 나는 수익이니까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투자를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시세가 끝났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하루하루의 주가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아야만 아주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1번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또 1번을 보유하고 계셔서 좋은 수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또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님, 해피H님, 김미양님
함께 보유해서 좋은 수익을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실레시드님 제가 실시간 끝나고요. 장 끝나고 나서 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조금 실시간을 앞당겨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또 참여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율촌화학, 또 우리가 또 이수화학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이수화학도 아주 정말 징글징글한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이수화학을 처음에 이제 영상에 공개하기 전에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게 악재가 나왔었어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이수건설이 적자를 발생했다라는 악재가 공시되면서 아주 급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게 매수 기회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녀 콩지님 한국알콜은 저도 보유 중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수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또 바뀌니까요.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는 매매를 참고하셔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상실레시드님 성강밴드 수익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수학은 그런 적자 때문에요. 저는 악재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 가격대면 주가가 정말 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실 주변 친구들한테도 매수를 권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아마 한 친구가요. 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주식장에 입문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친구를 기억하냐면요. 호가창을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어떻게 어디서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계좌를 만들자마자 매매를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사라는 얘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이수화학을 매수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입문을 했죠. 그 친구는 제 생각에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영수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백곰이 가끔 저한테 기억력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영수님께서 이 종목으로 세 자릿수 수익을 누릴 때까지 정말 잘 참고 견딜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 보유하고 계시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지난번 실시간에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급등이 나올 때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는 이제 윗꼬리에 매도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 주도 그 당시에 매도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더 그 자리를 또 한번 깊게 눌려주더니 그 자리를 회복하고 더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급등은 사실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내일 눌림목을 형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앞전 매물대를 그냥 뚫어버리고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거나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거나 난 정말 모으다 보니까 1년 동안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모으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커졌다. 비중을 축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이런 급등의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기다림의 보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도 못한 종목을 빨리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수량이 많고 나 수익 실현하고 싶다, 지겹다라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게 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운이 좋아서 매수하자마자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종목은 내가 갖고 있는 수량만 가지고 수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놓친 종목이 급등해서 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을 찾아서 아직 출발하지 못한 종목들을 매수해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실시간에서 그 백곰이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화학 관련 종목들이 악재가 나오고 있고 주가가 하락할 만큼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 이런 주가 가격이라면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출발하지 못한 중소형 화학주 중에서는요. 애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발굴했고 그리고 매수 의견 드리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이런 종목이 정말 매수하자마자 바로 상승을 예측하고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정말 17,000원 이때도 저렴하다고 생각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하락했다면 당연히 매수 기회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 JJ 파트너스 통해서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드렸고 정말 이런 종목이야말로 매수하고 나서 운이 좋게
바로 아주 좋은 수익을 누리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좀 매수를 해본 종목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좀 또 이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도요,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 계좌에서도요, 마이너스 40% 이상 찍혀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율촌화학을 보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지속 하락하는 종목을 계속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나가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관심이 대중들에게 언제 어떻게 받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수를 해둔 뒤에 주가의 흐름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지속 물타기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주면 적은 수익에라도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한쪽 방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주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추가 매수로 수량을 늘린 후에 평균 단가를 낮추고 급등이 나올 시에 추가 매수한 수량만큼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종목도 있고 저도 뭐 그렇게 매매를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정주현님 이수학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또 이수학 1번 안 누르라는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또 1번 못 누르셨겠네. 뭐 제가 이 종목은 유튜브에 공개한 적은 없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세아특수강이라는 종목을 아주 잠시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제가 처음 매수를 하고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시장 가장 많이 하락할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마이너스가 상태인 상태에서 계좌에 마이너스 상태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가 매수를 완전한 바닥에서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종목도 조금 돌아나가는 모습이 보일 때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제가 매수 계획을 짜면서 매수 계획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급등하면 지금 매수한 수량은 내일 더 가던 내일 모레 더 가던 상관없이 매도하겠다.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았죠. 아주 바로 그냥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밑에서 산 수량은 추가 매수한 수량은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수량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거의 8% 가까이 8%는 아니지만 7점 몇 퍼센트, 8% 가까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요. 당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군들로 해나가야지 지금 현재 가능성이 없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목을 언제 받을지 알 수가 없는 종목들을 계속 추가 매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현금에서 다른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힘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오히려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매수해서요. 그 종목이 좋은 수익을 거두면서 매도를 할 때 내가 실수한 종목을 조금씩 손절하면서 같이 매도하면 손실을 줄여나가면서 더 빠르게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런 팁 같은 경우에는 제 매매 스타일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추천드리거나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하나? 뭐 삼천리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사실상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계좌에는 일정 부분 좀 아주 소량 매수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많은 이제 저희와 함께하는 회원분들이 아주 많은 수량을 보유하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실리스님 항상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근데 정말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셔서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한다면은요. 저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분명 지금 우리가 매수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은
조금 느리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뭐 개인적으로 사실 18만 원대 새로운 계좌에 조금 담아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피라미딩 할 때는요. 물론 출발 전에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놓긴 했지만 지속 상승하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새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서 매수한 수량의 피라미딩 할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계좌에 새롭게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매수한 종목이 지금 벌써 15% 수익이 됐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매수하는 것도 저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3천리를 사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할 때 매수했던 것처럼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지금 매수하지 못해서 또 나중에 아, 나는 또 놓쳤어. 이렇게 후회하다 보면 계속 또 뒤늦은 후회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2의 삼천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지루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잘 발굴해서 매수를 해나가고 나중에 지난 후에 또 아, 나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잘 분산해가지고 또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천천히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또 좋은 수익이 될 때까지 잘 보유할 수 있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KT 같은 종목을 또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죠.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요. 삼천리처럼 그냥 쭉 올라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눌림목을 형성해 줍니다. 아주 추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을 주는 종목이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피라미딩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낮아졌지만 수익금이 좋아진 종목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이 가격에 매수하면 나 평생 보유해도 상관없겠다라는 종목들인데요. KT는 개인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당장 눈앞을 보고 매수를 했다면 이런 주가의 흐름은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가격 조정을 하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투자보다 그 도박성으로 투기성이 강한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재미없는 주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수한 가격대에서는 KT는 배당을 6% 정도 주는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5% 가까이 주는 종목인데요. 제가 매수할 때 주가는 바닥에 있었고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보유할 마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가 현재에도 바닥권에 있고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들은 정말 배당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수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고 가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40년을 우상향했습니다. 연봉으로 좀 볼게요. 예, 보시죠. 정말 오랫동안 우상향한 종목입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완전한 바닥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배당으로만으로도 원금을 챙겼고 주가의 상승으로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이 종목이 40년 우상향했으니까 이 종목에 몰빵 투자해서 배당받고 투자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매년 주주들을 생각해서 배당금을 늘려나가고 배당을 주는 종목이라면 배당을 주면서 천천히 모아나가다 보면 이런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주가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배당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배당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막상 내년 4월 달이 되면 또 배당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배당을 받을 때마다 정말 또 이게 꽁돈 생기는 기분. 사실 꽁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은행에 적금하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그런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꽁돈은 아닌데 또 그런 또 마음으로 보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요. 아, 나 이 종목 너무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매수해서 그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실의 시대님께서 자주 이제 실시간 참여해 주셔서 댓글도 달아주시는데요. 저 영상으로 주식의 시장에 입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거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서 뭐 지금 진짜 행운아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제 영상이 이렇게 도움이 정말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을 내서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지칠 때가 있어요. 영상을 만들다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특히 또 영상을 아무리 만들어도 대중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나갔거든요. 구독을 끊고. 뭐 물론 저희 영상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또 포기를 하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유튜브는 나는 이제 주식 안 해라고 이제 구독을 끊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연연하고 악플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런 좋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못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용기를 내서 영상을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영상을 만들기까지 철저한 조사를 하고 저도 매수를 하고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에 공개를 하는데요. 제가 영상에 공개한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다 상승한다. 상승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사기꾼이거든요. 저도 사기꾼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너무나도 사기꾼도 많고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적어도 사기꾼처럼 운영하고 싶지는 않았고 정말 종목도 종목이지만 주식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내 자금 운용을 해나가고 매매를 이어나가는지에 따라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고 실패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냥 지식과 공부 없이 주식시장에 입문해서 아, 이 종목 좋아 보여. 남들도 산대. 나도 사야 돼. 아이, 100만 원 사서 언제 부자 돼? 나 부자 돼야 되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사서 언제 부자 돼? 1억. 근데 이게 내 돈이면 또 괜찮은데 내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사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시다가 또 낭패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제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면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성광밴드 아까 10,000원에 매수하셔서 아주 오래 고생했지만 좋은 수익을 누리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정말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요. 시간이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식시장이라는 곳 자체가 모두가 사실 함께 가고,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하는 분들은 그나마 좀 같이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모두가 함께 부자 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보면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고 길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만이 사실 모든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매수를 해야 어느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바닥에서 누군가는 팔고 포기하고 떠나고 주시장을 떠나고 그만두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도 이제 일부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팔고 나가고 떠나야 그 물량을 그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계속 주식시장에 살아남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뭐 1%에서 5% 투자자가 돼서 부자가 되는 거지만, 최소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 6만 구독자분들, 오늘 함께 오신 뭐 200 몇십 명, 한 250명 분들, 이런 분들이 최소한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10분이 남을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200분이 남고
200분이 남을 상황이었다면 300분이 남아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올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에는 그 외국만큼 선진화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주준아님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같이 채널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러한 이제 외국 사람들 오늘도 뭐 외국인들은 1,300억, 뭐 선물도 1,700억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에게만 뭐 너무 치우쳐서 외국인들만 우리나라에서 먹는다 표현해야 되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뭐 종목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종목보다도 주식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정말 단 한 주라도 사서 매매를 해보셔야지만 그게 내 것이 되고 또 매매 경험이 실전 경험만이 또 우리한테 또 정말 좋은 경험과 노하우가 되거든요. 사실 한국카본이나 동성 화인텍 같은 종목들도 한국카본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그러면 한번 1번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사실 한국카본도요. 이 자리가 신고가였어요. 이 자리가 신고가였는데 이 당시가 2021년 1월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한 게 물론 신고가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뭐 유튜브 영상에 공개를 했어요. 이 종목도 1년 걸렸죠. 1년 걸리고 나서야 새로운 신고가를 써주는 모습입니다. 뭐 상실의 시대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종목들을 다 잘 보유하고 계신데 오히려 율초나학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1번을 눌러주시네요. 율초나학보다 훨씬 더 많이 리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주준아님께서 이 맞아요. 종목은 예. 정말 오랫동안 언급을 하시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새로운 신고가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 그 신고가가 가짜 신고가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신고가인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신고가를 쓰고요. 1년 이상 조정받았습니다. 우리 LG이노텍이나 후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하고 1년 이상 고통받았지만 100% 이상 좋은 수익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임진님도 가지고 계시네요. 임진님이 저번에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신고가 쓰면 눌리고 또 새로운 신고가 쓰면 눌리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판단이 드신다면요. 내가 정말 비중 크다. 나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나 정말 이거 매도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급등에 매도해서 조금 전략 매도하기보다는 급등에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수량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판단으로 더 오래 보유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해보시는 게 좋은 매매 습관과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관심 종목을 가지고 장중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 너 생각은 어때? 우리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또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 종목 관심 종목을 보기 또 전에 물론 올라갈지는 시간이 한참 지나가서 올라갈지도 있고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죠. 확실하게 물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화요일 영상에서 지금 상실의 시대님 말씀대로 경동 도시가스처럼 하자마자 또 바로 올라가주는 종목이 있고 뭐 또 이렇게 1년 걸리는 종목도 있고 SK 렌터카처럼 급등 나와 버려가지고 또 바닥에서 매수해서 급등에 또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물론 급등 나와 버려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절대 근데 제가 꼭 제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급등에 따라가지는 말자. 내가 그 종목을 놓치면 다른 종목 있다. 다음 눌림목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다음 눌림목에 사자. 절대로 오늘의 맞아. 급등에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 때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팔 때는 미련 없이 미련 없이 3분의 1, 뭐 2분의 1, 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살 때는 정말 천천히. 그러니까 오히려 살 때는 이렇게 한국화본처럼
1년 동안 이 자리를 기어주는 게 사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여기서 뭐 10주 뭐 하다가 마지막에 100주씩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이 되게 웃긴 게요. 주식 종목에도 정이 들어요. 제가 그 그러면 안 카카오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카카오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숙윤리도 유천화 가지고 카카오 제가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려니까 아, 정말 뭐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처럼 아, 안타깝더라고요, 얘를. 그래서 몇 주라도 남겨놔야 되나? 아,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아, 헤어짐에 아쉬움이 들었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뭐 잘 저는 헤어졌지만은요. 뭐 헤어질 때는 이렇게 쿨하게 얘 주식 종목에 그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헤어질 때는 어렵지만. 쿨하게. 예. 그러니까 살 때도 사실 부정적인 이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주식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비관 때문에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싼 거니까 살 때도 사실 그게 그런 것들을 뚫고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팔 때도 워낙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이 종목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걸 판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용기 있는 선택이죠. 그 매도하는 것 자체도. 대부분 초보 투자자분들이 반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주인님처럼 반대로 하고 있으니 수익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아 보이는 자리에서는요. 너무나도 사고 싶어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 나만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1번 지금처럼 1번 누르고 막 다 수익 중이라고 하는데 그 종목이 나만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급등에 따라가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종목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급등에 따라가면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 급등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 종목이 급등하거나 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천천히 접근하시고 그리고 아, 충분히 매집 종목들을 보니까 충분히 매집할 시간을 주는구나. 아, 1년이 걸러서 올라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 1년 동안 천천히 가봐야겠다.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그냥 상한가 가거나 급등이 나와버리면 아, 이 종목 좀 덜어내거나. 미포조선도 사랑에 빠지지는 마세요. 지금 소식이 미포조선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공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미포조선 물론 있었죠. 미포조선도 계속 올랐다 여자리가요. 떨어졌으니까. 52주 신고가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샀거든요, 사실.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었어요. 근데 보면은요, 이게 여기서 샀어도 지금 다 수익이죠. 새로운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아주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급하게 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오랫동안 얘도 박스권에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파를 하고선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랑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또 보내줄 때가 되면 보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요. 이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다가요. 또 계속 눌립니다. 계속 여기 눌리고 여기 눌리고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눌림목에서 걱정해가지고 8만 원대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아, 미포조선 괜찮은가요? 저 미포조선 갖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가요?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잘 보유하셔서 지금까지 지금 좋은 수익을 누리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러면 뭐 오늘의 관심 종목 뭐 그러니까 한 어떤 걸로 할까요? 다섯 가지 종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아, 참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오늘 본 종목 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이제 또 백곰이 얘기한 또 종목 중에 또 선정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럼 뭐 재밌게 제가 생각하는 종목 하나 그 아, 주준아님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좀, 네. 아, 뭐, 이렇게 흐름이 또 어떻게 네. 될지 주식시장은 정말 알아맞힐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은 그 아까 봤던 종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뭐 손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안전 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제가 또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안전 마진이 확보된 기업에 매수해야 된다.
기업을 발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세아 특수강에 대해서 이제 백곰에게 마이크를 넘겨서요.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 선제, 그러니까 철강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이용되는 선제, 뭐 나사, 볼트 이런 것들을 선제로 이제 가공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런 선제를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거 뭐 그런 이제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지금 이제 세아 제강 집안 자체가 조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세아제강이나 제강지주 뭐 이런 회사들이 철강의 업황에 힘입어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지금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고 뭐 그 어떤 자동차가 어찌됐든 반도체 부족 때문에 조금 뭐 더딘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 하지만 현금 배당도 지금 상태에서 7.95% 저번에 한 13,000원까지 들어왔을 때는 정말 8% 이상 주는 이제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그 실적이 조금 줄어든다 그러면 배당률도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뭐 7%에서 6%, 7% 사이라면 굉장히 현금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자산 가치가 일단 0.38, PBR 0.38로 굉장히 안전 마진이 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적도 굉장히 철강 업체들이 지금 뭐 실적이 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실적 자체가 중국이 저번에 철강 감산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제가 철강을 늘리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쉽게 철강을 늘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아마 철강 그 그러니까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철강 자체, 이 업황 자체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쉽게 전쟁 이후에 어떤 재건이라든지 전쟁 상황이 진행되면서 탱크나 어떤 그러한 그 전쟁 물자들에 대한 필요도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어, 그리고 이제 또 있죠. 풍력 발전이나 이런 발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자동차 산업,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한 번 이전에 급등이 2, 3일 전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많은 수량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조금 매수를 하고 만약에 뭐 지금 밑에서라면 좀 계속해서 사야 되겠지만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사고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분할 매수해 나가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장에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관심 갖고 볼 수가 있고 배당도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 상태가 굉장히 아직 싼 가격에 있다.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물론 보유를 어느 정도 일부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저희가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물론 매수해서 바로 아주 좋은 수익을 주면 굉장히 저도 좋겠죠. 저도 보유하고 있고 또 오늘 얘기했는데 또 내일 이렇게 딱 올라가 주면 또 많은 또 분들이 제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뭐 물론 내일 당장 뭐 엄청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비중 철저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좋은 종목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비중 관리를 잘 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잘 모아가야 된다.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매수한다면 주가의 지루한 흐름은 매도로 주식을 포기하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점을 기억하셔서요. 좀 주주나 종목 좀 천천히 가네. 지금 행복한 소쿠리님처럼 돈 벌고 싶어서 매수 매도하고 머리 아프고 했는데 자동으로 돈을 벌렸으면 좋겠다. 몇 년이 됐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채널이 최고인 것 같다라고 그냥 묵혀놓고 있다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수익으로 웅증해주는 종목이 많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하는 종목 100% 모든 종목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계좌에 모든 종목이 100%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 계좌에 아주 안 좋은 종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매매 방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고 배꼽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한 번 더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가시면서요. 한 번 더 왜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지? 라고 고민해 보시고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요. 철저한 분석 이후에 천천히 접근하셔서 내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이 잃게 되면은요. 정말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상태에서 돈을 많이 잃게 되면은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요. 더 조심해서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종목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 종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더디고 느리다면 분명히 영상을 통해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또 긴 시간, 또 1시간이나 영상을 또 했네요. 또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 매수는 큰 폭으로 떨어질 때마다 하는 게 좋은지. 저는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종목도 있고요. 추가 매수로 큰 폭으로 떨어질 때 하는 종목도 있고, 큰 폭으로 다 떨어진 후에 이게 상승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하는 종목도 있고, 종목마다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는 공식이 없습니다. 이주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쭤보시는 게 내용을 좀 들어보면 정해진 방법이나 정해진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식이 없고 수학 공식처럼 공식이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움직이느냐. 이게 전쟁이거든요. 주식시장이 정말 전쟁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전략을 써서 대처를 하겠다. 아니면 이러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말 상세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딱 해야 된다, 어떻게 딱 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도 1억을 투자하는 종목이 있고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종목도 있는데요. 50만 원만 사보는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50만 원 산 종목이 더 잘 갈 때도 있고요. 제가 1억을 샀는데 더 더딘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답을 맞출 수 없고 그렇지만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저에게 좋은 성과를 거두어 줄 때까지 잘 보유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실패하는 투자자 되지 마시고요. 잘 보유하셔서 좋은 종목을 발굴하셨다면 정말 꼭 외국인이나 기관들에게 치이지 않고 우리 개인 투자자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 오늘도 감사합니다.